SCR을 이용한 단상전파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 전원전압은 시료값이 220V 60Hz인 정연파이며 부하는 순저항으로서 10Ω이다. SCR의 점호각 알파를 60도라고 할 때 출력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출력 전압을 보게 되면 이 단상 전파 정류로서 저항 부하에서 이 출력의 값은 5분의 2 루트 2의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EDC는 5분의 2 루트 2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 전압의 값을 220을 대입을 하고요. 요 알파의 값을 60도를 대입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 148.6 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 I는 R분의 EDC가 되겠죠. 그럼 10분의 148.6 하게 되면 14.86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손과 부하손의 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입니다. 최대 효율은 이 철손과 뭐가? 동손이 같을 때이고 이 철손을 우리는 고정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손을 우리는 이제 부하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가변손. 그럼 식으로 적어보면 철손 PI는 최대 효율은 M제곱 PC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로서 0.9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대입을 해보면 PI는 0.9 제곱분의 PC가 되고 다시 적으면 PI equal 0.81 P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I 대 PC를 보게 되면 여기에다 PC에다 1 집어넣으면 철소는 0.8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정손과 부하손의 B는 1번에 0.81이 되겠습니다. 정류기의 직류측 평균 전압이 20V이고 리플율이 3%일 경우 리플 전압의 시료값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이 리플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분의 교류분을 우리는 리플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리플 전압, 즉 교류분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교류분은 직류분의 곱하기 리플율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000 곱하기 0.03 하게 되면 60 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권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교류, 직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전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동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좌 권수를 작게 합니다. 계좌가 작으면 자속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기자의 권수를 크게 합니다. 이 전기자의 권수를 크게 하게 되면 즉 약계좌 강전기자형을 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크게 되겠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보상권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상권선을 설치하게 되면 변압기의 기전력을 작게 하며 또한 역률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즉 역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전기자 코일과 정류자 편 사이에 고저항, 저항이 큰 저항을 접속하여 단락전류를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약계좌 강전기자형으로서 이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하고 변압기의 기전력을 작게 하여 역률을 향상시키며 이 고저항 도선을 이용해서 단락전류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보상권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함으로써 역류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E, 각 권선의 전류를 I라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전압, 선전류 및 비상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Y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A와 A선과 여기에 O점 간의 전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고요. 여기도 2죠. 그럼 얘와 얘 간에는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압 간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리냐면 루트 3E라고 하는 전압이 걸립니다. 얘가 바로 이제 상전압이 되겠죠. 상전압. 자, 그러면 A상과 B상 간의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와 얘 간은 이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죠. 그럼 루트 3, 2의 루트 3배니까 여기는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선에 흐르는 전류.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I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선간전압 3E, 선전류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P상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에 3E 곱하기 I 해서 5.22I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 쌍의 단자전압을 V, 유도기전력을 E, 동기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이 델타이고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쌍의 최대 출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기발전기는 이제 Y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Y결선이 됩니다. 문제에서 한 쌍에서 발생되는 이 유기기전력을 E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한 쌍에서의 단자 전압을 V다 라고 되어 있고 이때 동기 리액턴스를 XS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하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과 단자 전압 간의 위상차를 우리는 델타, 부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한 쌍의 출력은 분명히 한 쌍의 출력은 XS분의 2의 V의 사인 델타 와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출력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최대 출력은 이 사인 델타 값이 1일 때죠. 즉 델타 값이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출력은 사인 델타가 1 되기 때문에 XS분의 2의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이 비례추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나 토크가 2차 저항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토크라든가 또는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는 비례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례추이는 어디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문제에서 이 비례추이를 사용하는 전동기는 4번의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단전전압 200V, 계좌저항 50오hm, 부하전류 50A, 전기자저항 0.15오hm, 전기자반 적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3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이 분권 발전기에 대해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계좌 권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얘가 회전을 할 것이고요. 문제의 조건을 하나씩 적어보면 단자전압은 200, 부하전류는 50A, 계좌의 저항은 50옴 되고요. 전기자의 저항 0.15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계좌 전류 IF가 되겠죠. IF는 RF분의 V에서 50분의 200 하면 4A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왼쪽으로 4A, 오른쪽으로 50A가 되면 전기자에는 54A의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단자전압 플러스 IA, RA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하 EA가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V는 200 플러스 전기자 전류 54 곱하기 저항 0.15 플러스 전압강하 3V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200, 11.1 볼트다라고 하는 유기기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기기의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은 이 동기발전기에서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매극 매상 슬로스를 크게 한다. 권선법으로는 단절권 및 분포권을 채용한다. 스크루드 슬롯을 사용한다.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한다. 결선을 Y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권선법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의 단절권,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은 여기서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으로는 저항 측정,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단락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때의 전압계가 지시하는 것은 임피던스 전압이고요.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은 동선, 즉 임피던스 와트입니다. 즉 문제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입력 전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임피던스 와트 또는 동손이 되겠죠.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불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 사이에 필요한 조건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대책으로는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고 인덕턴스를 작게 하고 정류 주기를 크게 하며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여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 보극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에서의 전압 강화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리액턴스 전압은 작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브러쉬에서의 전압 강화를 볼 때는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저항이 크게 되면 당연히 전압 강화가 커지겠죠. 그러면 리액턴스 전압과 이 브러쉬에서의 전압 강화를 비교해 본다면 브러쉬의 전압 강화가 커야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리액턴스 전압은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작아야 되겠죠. 해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 한 극의 자속, 2차 유효 전류, 토크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그럼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P는 오메가 T. 자, 여기에서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그쵸? 곱하기 유효 전류, 코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 P는 오메가 T, 그쵸? P는 E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E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이 되겠죠. 유도 기전력은 4.44 F2 N2 파이
m 쓸 수 있어요. I2 코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자속에 비례하고요. 유효 전류에도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토크 T는 파이에 I2 코사인 세타 2의 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력 원수비를 알파라 하면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S의 B는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고정자의 전압 E1이라고 하는 것은 4.44 F1 N1 파이 M K W1 그죠? 권선계수예요. 그럼 유도전동기 2차 측 E2S다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고 있을 때 4.44 F2 N2 파이 M K W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E2S분의 E1을 묻고 있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N2분의 N1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파다라고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F2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F1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44 그렇죠? F1 그렇죠? 파이 M KW1, KW2는 어떤 권선 계수잖아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어떤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분모에는 뭐만 남아요? S만 남죠. 분자에는 알파가 남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는가? 단 자기 포화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단자전압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권 RS, 여기는 전기자 RA, 얘는 N이다 라고 하는 회전수로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게 이제 부하전류 I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게 직권 계좌전류 IS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것이 전기자전류 IA가 됩니다. 그럼 직렬이기 때문에 I나 IS나 IA가 같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토크가 알고 싶죠.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I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네요. 자속 파이. 그렇죠. 그럼 이 자속 파이는 IS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 IS와 IA가 같기 때문에 이 자속 파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IA다라고 쓸 수 있다. 어떤 상수값에다가 IA를 곱한 값이 되겠죠. 즉, 이 파이를 그냥 우리는 IA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어떤 상수값에. 그럼 얘는 어떤 K 다시에 IA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 유도기전력의 위상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보게 되면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이때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하게 되면 기전력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부터 동기화 전류, 수수전력, 동기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전력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면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수수전력 및 동기화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위상이 달라졌을 때 2번에 동기화 전류가 흐르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기의 기계적 출력 P0에 대한 변환식으로 옳은 것은 이 유도전동기의 출력 P0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P2S, 즉 2차 동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SP2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다시 적게 되면 P2 마이너스 SP2가 되고요. 그럼 여기를 P2로 묶게 되면 1-S에 P2다라고 적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 1-S가 2차 효율이죠. 우리 2차 효율 이타2라고 하는 것은 뭐 1-S P2분의 뭐 P0 또는 동기속도 NS분의 회전자속도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동기속도 NS분의 N의 P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해당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등가요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이 변압기 등가요로 구성 시 필요한 시험에는 저항 측정,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저항 측정은 권선의 저항을 측정을 하고요.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 전류, 철손, 와전류,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단락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동선과 임피던스 전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변압기 등가요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2번의 부하 시험이 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전압을 2000V에서 2200V로 승합한 후 200kVA의 삼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약 몇 kVA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단권 변압기 2대로 V결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단권 변압기 한 개가 되고요. 또 얘가 단권 변압기 또 한 대가 됩니다. 즉 단권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V결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좌측을 전압이 작은 측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이 이제 승합된 전압 측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지금 2000V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전압이 지금 2200V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하 측의 용량이 부하가 이렇게 연결됐다. 삼상부하가 200kVA다 라는 것이죠. 그럼 편의상 제가 이쪽의 전압을 V1이라고 적고요. 이쪽의 전압을 V2다 라고 적어 볼게요. 그럼 삼상 출력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루트 3 V2 I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게 I2다 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일 여기서부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E2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220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2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얘를 뺀 200V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이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E2. I2가 바로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E2 곱하기 I2는 이 식으로부터 I2, 자 얘를 우리가 제가 편의상 P라고 볼게요. P에 I2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2 P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I2는 P를 루트 3 V2로 나눈 값이 되겠죠. 루트 3 V2 P. 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E2 2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200 맞죠? 그냥 P 200kVA 그냥 200 kVA다라고 적을게요.
그쵸?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49 kV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에 10.5 kVA가 답이 되겠습니다. 권수비 알파 주파수 60Hz 변압기의 철심 단면적 0.02 최대 자속 밀도 1.2일 때 변압기의 1차 측 유도기 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변압기 1차 측 유도기 전력 E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4.44 F1 N1 파이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파이 M 최대 자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식의 값을 대입을 해보자면 4.44 주파수 60이고요. N1은 1차 측 권선수로서 권수비가 N2분의 N1이죠. 그럼 N1의 값이 6,600 되겠네요. 6,600 곱하기 자속 밀도, 즉 최대 자속은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해서 1.2 곱하기 0.02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42,198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선형 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삼성 유도전동기를 절단하여 전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고정자에 의해서 생긴 회전 자개가 아니라 직선 이동 자개가 되고 이로부터 회전자가 즉 직선 운동을 수행하는 이러한 전동기를 우리는 리니어 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니어 모터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기어 벨트 등의 동력 변환 장치가 필요 없이 바로 직접적인 직선 운동을 얻을 수 있으며 마찰 없이 추진력을 얻고 고속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전력 교환이 없어서 공극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역률 및 효율이 낮고 저속을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틀린 것을 찾아보면 1번의 선형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 공극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